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일찍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이제 막 성과를 내기 시작한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들이 올해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 산업의 침체가 심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충전기 한 대로 전기차 18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아파트 충전기 문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청송에 이어서 의성에도 인공 빙벽장이 만들어져 아이스클라이밍 동호인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월요일 아침 곳곳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주 초반에는 계속 춥다가 모레쯤에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주말 동안에는 봄이 성큼 다가온 듯 했는데 밤사이 찬 기온이 다시 강해졌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상 1.2도, 안동 영하 1.6도인데요. 찬바람 때문에 실제로는 더 춥게 느껴집니다. 낮 동안 하늘에는 구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맑겠고 공기의 질도 깨끗하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차가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찬바람을 막아줄 따뜻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밤까지 최고 8cm가량의 눈이 예보되면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주 초반과 후반에는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시 동구 혁신도시 안에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만들어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막 성과를 내기 시작했는데 정부가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해서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혈구가 악성세포로 변해 온몸에 퍼지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첨단의료 복합단지 안의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최근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개발해 제약사와 17억 5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을 연 지 3년 만에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앞으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현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4개 센터 평균 가동률은 45%, 신약개발지원센터만 70%를 넘고 나머지 센터의 장비 가동률은 20에서 40%에 불과합니다. 장비를 가동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실제 필요한 인력의 절반도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현재는 인력 부족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지원을 갖다가 한계점에 도달을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재단이 자립할 때까지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지난해는 50%, 올해는 30% 수준만 지원했고 내년부터는 아예 국비 지원을 끊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약 개발에 보통 10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싹이 나기도 전에 열매를 맺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R&D 한다고 다 쏟아부었던 게 정권 바뀌면은 그건 또 무용지금 덩그렇게 건물만 남거나 그리고 고가의 비싼 장비가 들어가서 별로 활용도 안 되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대구시는 당초 정부가 2025년까지 50% 수준의 재정 자립화를 요구했다며 약속대로 국비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 기상도를 예측해봤더니 올해 산업계 날씨는 여전히 흐릴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눈 또는 비로 전망돼서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에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계 경기 침체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10여 개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올해 산업기상도를 만들었는데 먼저 철강과 섬유의료업은 흐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강은 세계적으로 수요가 줄고 있고 수출 관세 규제는 강화되고 있어 사정이 나아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섬유는 국내 소비 부진에다 중국의 내수마저 살아나지 않아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조금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중국 수요 둔함이 대형 바이어들의 납품 단가 인하 요구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소폭 한 2.1% 증가에 머물 전망입니다.
대구 경북과 관련이 있는 다른 산업들을 보면요. IT와 가전 산업의 경우 맑음으로 나타나서 올해 전망이 좋았지만 자동차 산업은 조선업과 함께 가장 나쁜 단계인 눈 또는 비로 예측이 됐습니다. IT와 가전은 스마트폰과 사물 인터넷, 드론 등의 호황이 예상되기 때문이고 자동차는 국내외 수요가 모두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불안으로 투자와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내수와 수출 모두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건설업의 날씨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탓에 조금 흐림으로 전망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지난해 12월 대구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2015년보다 늘고 경북 지역은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27.7로 2015년 같은 달보다 4.1%가 늘었습니다. 대형마트 판매액은 2015년보다 1.9% 줄어든 반면 백화점 판매액은 9.6%나 늘었는데 신세계 백화점 대구점이 새로 문을 열어 매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경북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92.3으로 2015년 12월보다 4.8%가 줄었는데 2014년 이후 기준치 100을 밑도는 달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빙벽을 오르는 아이스클라이밍 하면 청송 얼음골이 유명하죠. 그런데 인접한 의성 도리원에도 10년 넘게 겨울철 인공 빙벽장이 만들어지면서 청송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천 절벽을 뒤덮은 거대한 얼음 위로 빙벽 등반이 한창입니다. 얼음을 찍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디디며 정상을 향해 전진합니다. 다른 쪽에선 이제 막 빙벽 등반에 입문한 동호인들의 교습이 한창입니다. 중심을 다시 반대로 틀어줘요. 삼각형이 나왔죠. 다음 포인트 찍고 2005년에 처음 선보인 뒤 12번째 겨울을 맞은 의성 도리원 빙벽장. 청송의 얼음골, 충북 영동의 초강천과 더불어 남북권 3대 빙벽장으로 성장하면서 영호남 동호인들이 주말이면 300~400명씩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빙벽 경사가 다소 완만해서 초급자 강습 코스로 큰 인기입니다. 빙벽 자체가 북쪽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온도보다 마이너스 4도 정도 항상 떨어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벽이 가능하고 한낮에도 그늘이 유지되면서 빙벽 등반 외에 얼음 낚시와 얼음 썰매장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소규모로 시작된 도리원 빙벽장이 의성을 대표하는 겨울철 레저 시설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백사장 유실과 접근성 부족 등으로 개발이 늦어졌던 포항 송도 해수욕장이 본격적으로 개발됩니다. 올해 말에 영일대와 송도를 연결하는 교량 공사가 시작되고 내년까지 백사장 복원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창한 송림숲을 배경으로 해안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송도 해수욕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빈 내양이 있어 북구 항구동까지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컸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포항시는 국비 예산 등 660억 원을 투자해 송도와 영일대 해수욕장을 잇는 1.35km 구간에 도로와 길이 835m의 교량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 달 입찰을 거쳐 올해 말 착공될 예정입니다. 본공사는 2월에 등기 방식을 발주하여 2022년에 완공됩니다. 본교량이 완공되면 영일대 해수욕장과 송도 해수욕장이 연결되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시작된 송도 해수욕장 복원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사장의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입구에 300m짜리 수중보 3개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백사장이 계절별로 얼마나 침식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모래를 채워넣는 양빈 공사를 합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백사장의 폭이 70m로 늘어나게 되며 포항시는 송도 해수욕장에 친수 공간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내년에는 이 사업을 국가연안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2019년 실석의 용역을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사장이 복원되고
교량이 연결되면 송도 해수욕장이 옛 명성을 되찾고 새로운 해양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에 따른 고수온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양식 수산물 어가에도 재해보험이 적용됩니다. 경상북도는 이상 수온에 의한 피해에 대비하도록 재해보험 약관 개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고수온 피해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가는 가까운 지역 수협 등 보험 취급점에 문의하면 가입할 수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보험료 가운데 자부담금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호남 교류를 앞당기기 위한 영호남 교환 뉴스. 오늘은 충전기 한 대로 여러 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기차 선도 도시를 꿈꾸고 있는 대구시에도 반가운 소식으로 보이는데요. 광주문화방송 이계상 기자가 전합니다. 한전전력연구원에 시범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 시스템입니다. 주차 공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곳에 차량용 충전기가 한 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전기 한 대만 있더라도 여러 개의 소켓 케이블을 연결해서 최대 18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별도의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을 확보하지 않고 기존 주차 공간을 활용해서 다중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보니 전기차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는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거기에 다른 일반 차량의 주차가 있어도 옆에 공간을 활용해서 한 18대 정도가 충전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주차장의 공간을 이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 같은 충전 시스템은 6개월 동안 실증 시험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단지와 공공건물, 대형 쇼핑센터 등지에 차례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한전이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도 이번 시스템 개발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충전 인프라 구축을 꺼렸던 아파트 단지들이 기존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다중 충전 기술을 바탕으로 건물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출력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다음은 부산문화방송 소식입니다. 부산이 본사인 기술보증기금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술이 우수한 지역기업 보증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대구 경북에 본사를 옮겨온 공공기관들이 눈여겨봐야 할 소식입니다. 부산문화방송 서준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문을 연 해운대의 한 의료기 제조업체입니다. 기술만으로는 창업 자체가 어려웠지만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특례보증 지원을 받아 4년 만에 매출 60억 원 규모의 수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창업 초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은 비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정책 자금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3조 원의 정책금융 지원 자금을 투입합니다. 특히 예비기술 창업자 지원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7천억 원 정액된 13조 1천억 원의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액은 부산 지역 기술기업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데 쓰여집니다. 대출 중심의 경영으로 무늬만 기술금융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온 만큼 이제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신규 보증의 절반을 지역기업들에 배분해 수도권 편중 현상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기술 창업에 대한 지원에 전념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부산에 있는 만큼 우리 부산을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새 이사장 교체와 함께 청년 창업과 기술이 우수한 지역기업 발굴에 온 힘을 쏟겠다는 기보가 투자 중심의 금융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준석입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업무 보고와 현지 실사를 비롯해 독도 관련 자유발언, 7건의 조례 심사 등의 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마지막 날인 오는 17일에는 독도 특위가 울릉도 현지에서 현장 실사를 벌이고
공항 특위가 대구공항 업무 보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3일까지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2016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합니다. 500여 명의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요청 시에는 우편 조사도 병행하는데 사업체의 기본 현황과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을 조사해 정책 수립 등에 사용합니다. 대구시는 조사 결과는 통계 작성 목적 말고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4월 8일에 실시하는 올해 첫 검정고시 시행 계획이 오늘 대구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원서교부와 접수는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대구는 대구시 교육청에서, 경북은 경북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제출 서류는 응시원서와 사진 2장, 최종 학력 증명서 등이고 응시료는 초졸과 중졸은 면제, 고졸은 만원입니다. 검정고시 합격 여부는 5월 11일 교육청 홈페이지와 자동응답 안내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는 10일까지 2017학년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이용이 가능한 연계기관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등 비영리 기관만 할 수 있고 교육기부 상호협약을 맺은 태권도장은 예외적으로 연계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됩니다.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과나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1인당 연간 6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현재 453곳의 체육관과 71개 비영리 기관에서 예체능과 요리 등 1,10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지난해 펼친 화재 진압 활동으로 1,901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했고 이는 투입 예산 대비 3.2배 경제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소방안전본부가 1,700여 건의 화재 출동과 진압을 통해 1,901억 원의 화재 피해를 줄였는데 이는 화재 발생 한 건당 평균 1억 900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한 것으로 119 안전센터의 운영 경비는 592억 원이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백화점 앞 야외 무대에서 펼치는 동성로 야간 상설 공연을 기획할 사업 주관단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주관단체로 선정되면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열릴 공연을 기획하고 연출하게 됩니다. 응모 자격은 대구 경북에 주소를 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사업 제안서를 이달 24일까지 대구시 문화콘텐츠과로 내면 됩니다. 김천시가 성면물질 비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해 7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주택 180가구에 낡은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취약계층 24가구에는 지붕 개량 사업도 함께 지원합니다. 주말에는 봄이 성큼 다가온 듯 했는데 밤사이 찬 기온이 다시 강해졌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상 1.2도, 안동 영하 1.6도인데요. 찬바람 때문에 실제로는 더 춥게 느껴집니다. 낮 동안 하늘에는 구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맑겠고 공기의 질도 비교적 깨끗하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차가운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이 바람을 막아줄 따뜻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영천의 기온 1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 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3도에서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주 초반과 후반에는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